민주당의 이제 초대선 의원들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당 차원의 발의는 아니었고 개별 의원들이다 이런 설명은 하셨는데 이 초대선 의원들이 뭐 더민초라고 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냥 정말 개별 의견이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전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거 좀 대신 여쭤보면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전제는 맞습니다. 저도 알죠.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예.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권 분립을 흔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다수당 민주당 다수당을 줬더니 그렇게 입법 뭐 독재를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삼권 분립을 흔든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행정권까지 주어지면 어떻게 예.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죠. 남은 질문이 그런 건데 알아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자 우선 대법원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을 본인이 지켰다는 확신이 있는가요? 파기환송이라는 걸 할 때 법원의 결정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날 그 대법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조용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별일 없이 그냥 끝날 네. 거야라고 다 예상했기 때문이죠. 수 있다,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법원 내에서도 자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의 목소리까지 있어요. 물론 진보개혁 진영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조희대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판결이 과연 삼권 분립을 명확하게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왜 민주당만 입법부만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예. 적어도 그것이 탄핵이나 특검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지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네. 또 민주당과 입법부가 그렇게 나서는 것은 오히려 삼권 분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입법부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입법부의 책임 방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책임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사법부가 존중돼야 된다라거나 절대 성역의 권역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만약에 반대 상황의 일이 벌어졌을 때 뭐 국민의힘의 뭐 유력 정치인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또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전례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런 전례가 이미 생겼어요. 법원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법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지 예. 민주당이 이런 특검 추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판단들이 많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그런 판단들이 있는데 입법부가 이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것이고 입법부에 주어진 그런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리하면 자 민주당도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합니다.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과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까지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려가 아니라 어떤 우려로 포장된 보수의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말씀도 맞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가만히 있고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입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민주당이 비판받아야죠. 예. 뭐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사법부니까 그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거대 여당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금은 뭐 이게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였다라고 하시겠지만 뭔가 그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입법을 조금 저지하거나 이런 식의 견제는 했다고 봐요. 이게 뭐 옳았던 견제였든 틀렸던 알겠습니다. 견제였든. 네네.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혹시 좀 그런 우려가 있는 법안도 그냥 통과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이 입법권을 뭐 엄청나게 막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예산권까지도 대통령실에 가져가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이제 선출된 독재 권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만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예, 그렇게 해본 적이 그렇습니다. 없는 당이다. 그런데 이 정치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켜놓고 사후적으로 왜 비상계엄을 내가 했느냐라고 담화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줄탄핵과 예산 삭감 때문에 제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사후적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진실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사후적 변명에 불과한 거짓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예. 예산 삭감을 해서 계엄을 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한 적이 없어요. 지난 5년간 누가 야당이 됐든 간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아니 어떤 국회가 어떤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의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을 안 하는 의회예요. 예. 민주당 보고 야당일 때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예산 삭감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평균 국회에서 예산 삭감액은 5조 8천억이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이번에 예산 삭감은 5년간의 평균 내도 한참 못 미치는 4조 1천억밖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왜 믿으시고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과거 일은 과거의 일인 거고 앞으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 가정적인 질문을 우려가 이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게 다수를 이용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에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주당이 그렇게 무도하게 정말 바보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집단지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의 우려는 또 우려하시는 국민께서는 그것이 민주당이 실제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윤석열이 사후적으로 거짓말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민주당에게 그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씌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네. 기왕에 말씀드리셨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모든 선택은 국민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민주당을 다수당 주신 것도 국민이 주신 것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그것도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감시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일들을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걸 바로 국민이 가지신 선출권, 투표권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시고 바꾸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 이재명 후보의 포용과 네. 그다음에 화합과 통합과 뭐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대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잖아요. 물론 후보는 7명입니다만 네. 아마 3파전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1강 뭐 1중 1양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름의 내부 분석을 거친 말이라고는 하던데 민주당 보시기엔 어떤가요? 아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그리고 관계 없나요? 예. 결과적으로 제가 뭐 오만한 자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은 주권자의 선택의 몫이지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민주당보다 개혁신당을 더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분석이 있다면 예. 민주당은 왜 그렇지? 우리가 왜 부족해서 저렇게 되지? 라고 그렇게 대안을 세우면 될 일이고요.
하여튼 뭐 이기인 의원께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면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이기인 의원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고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지? 예. 라고 하는 거 우리 대책을 잘 세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